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에 사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 통합의학연구소에서 20년간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결합 가능성을 연구해온 의학박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첨단 연구실? 최신 의료장비? 아니면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특허기술? 제가 찾은 답은 이 모든 것과 거리가 먼 한국 시골 마을의 할머니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발견의 여정은 지난해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던 중 유튜브에서 한국 할머니들의 전통 음식과 건강 장수 비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모든 지식을 가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는 9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발병률은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암 발생률 역시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현대 의료시설과 거리가 먼 시골 마을에서 말이죠. 학자로서의 직업병일까요? 저는 곧바로 이메일을 써서 한국의 농촌건강연구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들은 저의 방문 연구를 환영해 주었고 2달 후 저는 베를린을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머니의 약손이 무슨 과학적 가치가 있을까?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수백 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에 기고했으며 수많은 임상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할머니들의 손맛이나 정성이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다소 낭만적인 개념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연구소 직원을 만났을 때 저는 아직도 이 여행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내일 아침 일찍 마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들이 박사님의 방문을 매우 기다리고 계세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분들이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길래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봄의 초입이었지만 마을은 이미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마을 곳곳에 자리한 텃밭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정성스럽게 가꾸는 작은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와 약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균 연령 85세가 넘는 할머니 15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서 계시던 김순자 할머니 93세는 허리도 굽지 않고 눈빛도 또렷했으며 제 손을 잡는 소나기 힘도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 선생님,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 좀 드셔보세요. 김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관 한쪽에 마련된 큰 상에는 저에게 생소한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각종 나물, 김치,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띈 효소라고 부르는 발효 음료들. 이거 다 할머니들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특히 저 효소는 할머니들의 비법 중 하나인데 계절별로 다른 약초와 열매로 만드신답니다. 통역해주던 연구소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할머니들은 먼저 작은 잔의 효소 음료를 따라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며 우리는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이상하게도 그 한 잔으로 여행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들의 대화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어제 담근 김치가 어땠는지, 누구네 집 고추장이 맛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모든 할머니들이 음식을 서로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이건 내가 어제 담근 오이지인데 한번 먹어봐. 이 나물은 산에서 직접 캐온 것이니 더 먹어.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이미 제 연구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서양 의학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영양소나 성분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 내일부터 우리 마을 정나눔터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소 직원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발견하게 될 한국 할머니들의 정의 과학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려왔고 맑은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제 먹은 할머니들의 음식 덕분인지 깊은 잠을 잤고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8시 연구소 직원이 절 정나눔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중앙에 있는 넓은 한옥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향긋한 내음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이 익어가는 냄새, 말린 약초의 향, 그리고 무언가 달콤한 발효 음료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박사님. 어서 오세요. 김 할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5명의 할머니가 각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다듬고 누군가는 약초를 말리고 또 다른 분은 무언가를 항아리에 담그고 계셨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음식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담아 만드는 거랍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성이란 단어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먼저 할머니들은 제게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하얀 면 소재의 전통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나무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물은 우리가 아침에 직접 산에서 캐온 것이에요. 약이 되는 나물이죠. 이것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가라앉아요. 80세가 넘은 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나무를 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방법을 배우면서 저는 할머니들의 작업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치르듯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방법, 다듬는 순서, 심지어 절구에 빠는 횟수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들은 아침부터 준비한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가지고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금 만든 음식들을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오신 최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이건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건 마을 입구에 사시는 홀로 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지지하는 매개체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일상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먹어볼까요? 간단한 식사지만 정성이 담겨 있으니 맛있을 거예요. 김 할머니의 말씀대로 우리는 작은 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기 전 모두가 잠시 눈을 감고 음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건 역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거 좀 더 드세요. 이 나물 오늘 특별히 맛있어요. 이 김치 익어서 더 맛있어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챙기고 누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조언하고 때로는 특정 음식이 특정 질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연구 노트에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할머니들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사회적, 정서적, 심지어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들이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을 조절하고 항아리에 담그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마다 그들은 정성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슈미트 박사, 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좋은 장이 있어야 건강한 음식이 나오고 건강한 음식이 있어야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을 담글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화가 났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는 절대 장을 담그지 않아요. 그럴 땐 장이 잘 익지 않거든요. 할머니의 이 말은 제 과학자적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감정 상태가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발효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이 미생물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들은 다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담근 장과 김치 그리고 오후에 만든 약초차를 각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첫날의 정나눔터 체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할머니들에게 건강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정이라는 이름의 연결고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처음으로 정의 과학적 의미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과 의학 연구를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3 미생물과 정의 비밀. 정 나눔터에서 보낸 첫날의 경험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연구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음식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검사 항목들을 정리했죠. 특히 발효식품에 함유된 미생물 군집과 할머니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 전화에 필요한 장비를 요청했고 그들은 이틀 안에 모든 것을 마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할머니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정 나눔터에 도착하자 할머니들이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특별한 약초차를 만들어 마을 전체에 나눠주거든요. 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할머니들은 저에게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100여 가지가 넘는 약초의 특성과 효능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장을 도와주는 쑥이고 이건 혈액순환에 좋은 당귀, 이건 폐를 깨끗하게 하는 도라지예요. 그들의 지식은 현대 양리학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약초를 씻고 말리는 동안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마을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네 집 할아버지가 기침을 한다더라, 누구네 며느리가 출산 후 회복이 더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약초나 음식에 대한 조언이 덧붙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할머니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게도 작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마을 끝에 사시는 박 할머니께 이 약초차와 나무를 가져다 드리세요. 요즘 다리가 아프셔서 잘 걷지 못하세요. 저는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집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정 나눔터에서 보낸 음식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사님 앉으세요. 차 한잔 하고 가요. 저는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91세였지만 놀랍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초차를 끓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오래 살기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이 마을에 시집와서 할머니들에게 정성 들인 음식과 약초를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이었어요. 혼자서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 정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정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자로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음식을 통해 돌봄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약이 되고 치유가 돼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대부분 개인의 몸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적 연결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지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작은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을 느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내 몸 안의 작은 생명체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번쩍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과학적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말한 작은 생명체들은 미생물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과 면역체계 그리고 뇌 사이의 복잡한 연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상태가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박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 나눔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연구 가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라는 사회적, 정서적 연결이 실제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좌우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발효식품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면, 정 나눔터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들은 약초차 만들기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들, 혹시 제가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발효식품에 있는 미생물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기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사는 작은 친구들이요? 재미있겠네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대과학이 우리의 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네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에 추가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미생물 샘플링 키트, 유전자 분석 장비,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연구 설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 발효식품의 미생물 프로필,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 연결과 건강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정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저는 사회적 연결 정도, 지원 네트워크의 강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의학이 간과해왔던 요소를 수치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연구가 제 경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의 정이 현대의학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서울 연구소에서 보낸 장비들이 도착했습니다. 미생물 샘플링 키트, 휴대용 유전자 분석기, 그리고 혈액과 타액 분석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런 현대적 장비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김할머니는 큰 관심을 보이셨죠. 이게 다 뭐 하는 물건들이에요? 저는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만드시는 발효식품 속에 있는 작은 생물들도 함께 연구할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들의 정이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친구들이 우리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과학적 직감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과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의식, 즉 정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할머니들에게 연구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할머니가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고 심지어 마을의 다른 주민들까지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건강의 비밀을 밝히는 일이니까 기꺼이 도울게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샘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타액, 소량의 혈액,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동시에 김치, 된장, 고추장, 효소 등 다양한 발효식품에서도 미생물 샘플을 채취했죠.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고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샘플 수집이 끝난 후 저는 정 나눔터 한쪽에 임시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휴대용 유전자 분석기로 미생물 샘플의 예비 분석을 시작했고 혈액과 타액 샘플에서는 면역 지표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서울의 연구소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연구 데이터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균의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염증 관련 지표는 매우 낮았습니다. 건강한 90대 노인의 장내 미생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구성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들이 만든 발효식품에서 발견된 미생물 군집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효식품의 미생물 군집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태계와도 같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현대과학에서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균주들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할머니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연결 정도,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할머니들은 이 모든 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으며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들이 모두 귀가한 후 저는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초기 분석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발효식품을 만드는 사람의 정서 상태가 실제로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각자 다른 감정 상태에서 같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도록 하고 그 결과물의 미생물 군집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연구소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초기 발견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죠. 동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생물학 전문가인 정 박사는 할머니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만약 당신의 가설이 맞다면 장내 미생물과 면역체계, 그리고 사회적 연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정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정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화상 회의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처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빛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의 정에서 시작된 이 작은 연구가 현대의학의 큰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구 넷째 날, 저는 좀 더 체계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치 담그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할머니들에 따르면 건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 나눔터에 도착하자 할머니들이 배추와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담가볼 거예요. 지금이 김장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아니지만 박사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세 분이 각각 같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미생물 변화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지만 곧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같은 양의 재료를 3세트로 준비했고 할머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시작부터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료를 만질 때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기도 했죠. 마치 배추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녀만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끊임없이 웃으며 작업했고 심지어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를 섞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면서 동시에 각 단계마다 미생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손에서도 샘플을 채취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끝난 후 할머니들은 각자의 김치를 동일한 조건의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각 김치에서 어떤 미생물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12시간마다 샘플을 채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일상 환경과 생활 습관을 관찰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산책 중에 할머니들은 길가에 자라는 다양한 약초와 야생 식물들을 가리키며 그것들의 효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연에 대한 지식은 백과사전과도 같았습니다. 산책 도중에 이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한 송이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은 심장에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 몇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차로 우려내면 고혈압에 좋답니다. 저는 그 꽃의 이름을 물었고 학술적 이름도 알아보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연결하는 작업도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나눔터로 돌아온 우리는 김치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예정대로 첫 번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휴대용 분석기로 기본적인 미생물 분석을 시작했죠. 첫 번째 분석 결과는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세 김치 모두 비슷한 초기 미생물 구성을 보였고 아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손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김할머니의 손에서는 다른 두 분에 비해 더 다양한 유익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들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담글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했대요. 그것을 김장이라고 불렀죠.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눴대요. 그때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각자 집에서 따로 담그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오래갔대요. 이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연구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준비할 때와 개인이 혼자 준비할 때 미생물 생태계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차이가 실제로 음식의 맛과 영양가,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새로운 가설을 기록했습니다. 정의 미생물학적 메커니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손의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발효식품의 미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결국 장내 미생물 생태계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김치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발효가 시작되었고 새 김치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할머니가 담근 김치에서는 유산균의 활동이 더 활발했고 발효로 인한 산도 변화도 조금 더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의 정서, 상태와 손의 미생물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울 연구소에 연락해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보내고 동시에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날 저녁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적 용어를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들은 제 설명을 쉽게 이해하셨고 심지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음식도 하나예요. 음식을 만들 때의 마음이 그대로 음식에 담기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죠. 김할머니의 이 말은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의 임시 침대에 누워 할머니들과 나눈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첨단 기술과 방법론으로 이제야 접근하기 시작한 진실을 이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현대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발견이 될 것이었습니다. 챕터 6정의 과학적 증거. 연구 일주일째 저는 드디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연구소에서 보내온 상세 분석 결과와 제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검토하던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 할머니가 담근 김치의 미생물 생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김치에서는 유산균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균주가 풍부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김치는 다른 종류의 유익균이 우세했으며 이 할머니의 김치는 그 중간 정도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할머니들의 손에서 채취한 미생물과 그들이 담근 김치의 미생물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할머니의 손 미생물 프로필이 그들이 담근 김치의 초기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나눔터로 향했고 거기서 이미 분주히 일하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손의 기운이 음식에 전해진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때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라앉히고 시작하죠.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김치를 담그지 않아요. 그럴 때 담근 김치는 맛이 없거든요. 저는 할머니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세 분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셨는데 정서 상태가 음식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히 함께 음식을 준비할 때 더 맛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는데 모두 동의하셨죠. 그날 오전 저는 새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들이 함께 협력하여 김치를 담그는 과정과 각자 따로 담그는 과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흔쾌히 동의하셨고 저희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동안 할머니들 사이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노래까지 부르며 작업했습니다. 서로의 손길을 도와주고 오래된 추억을 나누고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치 김치를 담그는 것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관찰한 것은 할머니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작업 전후로 손의 미생물 샘플을 채취했고 놀랍게도 함께 작업한 후에는 세 분의 손 미생물 구성이 더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미생물이 서로 교류하고 조화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담근 김치를 항아리에 넣고 발효를 시작한 후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 할머니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박사님, 이 연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는 우리의 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세계 어디서든 그 가치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마도 직접 경험해봐야 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후에는 서울 연구소에서 온 동료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미생물학자, 면역학자, 그리고 영양학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할머니들의 발효식품과 건강 상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의 연구 방향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특히 면역학자인 박 교수는 할머니들의 혈액 샘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염증 지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90대 노인의 면역 체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죠. 특히 사이토카인의 균형이 이상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가설을 공유했습니다. 정이라는 사회적 연결과 발효식품 속 다양한 미생물, 그리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과정이 실제로 그들의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는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함께 담근 김치와 개별적으로 담근 김치의 미생물 차이에 관한 예비 결과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소 동료들이 떠난 후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추가 실험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정의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싶었죠. 할머니들은 제 연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심지어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도 3분 계세요. 모두 맑은 정신에 건강하시죠.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정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현대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연구가 가진 실용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의식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현대 사회의 고립과 단절로 인한 많은 건강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울리는 알림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서울 연구소에서 보낸 새로운 분석 결과였습니다. 함께 담근 김치의 첫 번째 발효 단계 분석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파일을 열어보았고 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함께 담근 김치에서는 개별적으로 담근 김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익균 종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새 할머니의 손 미생물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 풍부하고 다양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실제로 미생물 수준에서 관찰 가능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언어로 번역된 정의 힘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2주일째 저는 한국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 나눔터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할머니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에요. 박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달 보름날이면 마을의 어르신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정의 사회적 영향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식사 준비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전날부터 준비해둔 재료들로 다양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각종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특별히 약효가 있는 약초를 넣은 잡채까지. 모든 음식에는 할머니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미생물 샘플도 계속 채취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둔 것은 여러 할머니가 함께 협력하여 만드는 음식과 개인이 만드는 음식의 차이였습니다. 전날 밤에 받은 분석 결과는 이미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을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정 나눔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몇몇 분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오셨습니다. 모두 70세에서 100세 사이의 연세였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밝은 표정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식사 전후로 참석자들의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오히려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103세의 최할아버지께서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우리 마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조용히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행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특정 반찬이 맛있다고 하면 다른 이들이 즉시 그것을 더 권하는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어르신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103세의 최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아파요. 그게 병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할 때 치유됩니다. 그것이 정의 힘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과학적으로